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CPI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약간씩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잘 선방하며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이 장 초반까지는 약간 영향을 끼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이번 연도 석유 수요를 기존 하루당 240만 배럴에서 250만 배럴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채권에선 싫어할 만한 소식이었죠. 이러다가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전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 또한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악재들과 함께 본장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뭐지? 이거 이러다가 오늘 좀 크게 하락하려나 싶었던 순간도 있긴 했는데요.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 수치가 나오고 나서 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시간대에서 기대 인플레 수치를 발표했는데 그게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는 바람에 이번 뉴욕 연은 조사에서도 그게 높게 나오면 어쩌나 시장에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인플레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는 예측치가 3.7이었는데 3.6이 나왔고요. 5년 기대 인플레는 2.8이었는데 2.7이 나왔고 3년 기대 인플레는 예측치 3.0 그대로 나왔습니다. 적당히 잘 나와준 수치 덕분에 시장에서는 안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게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보다는 뉴욕 연은의 자료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어떤 인지도나 이름값은 우리가 미시간 대학교라는 단어를 하도 오랫동안 들어와서 기대 인플레 하면 역시 미시간 내지 약간 좀 이런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서로가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조사 표본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인터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항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뽑을 수가 있죠. 우리가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이런 대형 마트들 실적 발표할 때도 동일 매장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 줄었냐 이걸 좀 보잖아요. 괜히 이쪽 매장에서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팍 줄었는데 다른 매장에서는 팍 올라서 전체적으로 평균 실적은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오면 안 되니까 아무튼 똑같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일관성을 보일 수 있기에 좋고요. 그리고 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개별 항목들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딱 야 인플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직관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가 왜곡될 확률이 적고 지금 당장의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더 좋다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수치가 좋게 나와서 시장은 급격히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CPI에 대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비죠. 주거비가 정말 지독하게도 안 잡힙니다. 주거비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원 CPI에서 단독으로 40%씩이나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근원에서만 높은 건 아니고 전체 CPI 수치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높죠. 근데 아무튼 이 주거비가 너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얼만큼 상승을 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거비의 특성상 잡히는데 시차가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서 주거비를 뺀 슈퍼코어 CPI 수치를 파월 회장이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애초에 주거비를 빼고 물가 측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슈퍼코어 CPI 수치조차도 지금 계속 상승 추세거든요. 지난 6월에 0%대를 기록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7월 0.2, 8월 0.4, 9월 0.61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딱히 그렇게 기대해 볼 만한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자동차 신차 가격 상승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10월 달은 UAW,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한창 이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신차 가격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문제가 될 거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요. 계속 4%씩 하락하며 CPI 수치에 도움을 주던 건강보험료가 10월 달엔 오히려 1%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번 CPI 발표 때 주로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CPI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제 개인 의견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지금 시장의 초점이 바뀐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주 증시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이때 상승시킨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그중 하나가 다음 주 CPI 잘 나올 것 같은데 였거든요. 왜냐면 유가가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엔 월가에서도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굳이 근원 CPI에 대한 걱정보다는 헤드라인 CPI가 잘 나올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 형성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당장 어제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상당히 헤드라인이 아니라 근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근원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지난주 상승은 뭐였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이 이번 CPI를 기점으로는 좀 숏으로 가닥을 잡았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관들에서 실적 발표 직전에 내놓는 의견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에 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좋게 보려면 얼마든지 좋게 볼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CPI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예상치에서 너무 크게 삑사리만 안 난다면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은 어차피 끝난 거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 있으니까 이게 뭐 좋게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보는 의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